네, 학교급식법을 마치고 학교급식법의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모든 법에 있어서 법 조항은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부분인데 몇 개 정도는 이제 그 좀 외워둬야 되거나 그러한 사항들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의 구성에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학교급식시설, 설비 기준, 그 다음에 학교의 운영, 관리 운영, 그리고 보칙, 벌칙,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고요. 자, 그럼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총칙. 총칙 안에는 목적, 이 법의 목적,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의, 그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 학교의 급식 대상, 학교 급식위원회, 그래서 1조부터 5개 조로 나눠져 있고요.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학교 급식법의 목적은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그 다음에 건전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 국민의 식생활의 개선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학교의 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그리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여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정의. 정의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학교 급식이란 뭐 학교에 누가 주체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의 장이 실시합니다. 네, 국가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다. 학교 급식 공급업자란 위탁을 받아서 행하는 자, 급식을 행하는 자. 급식에 관한 경비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식품비, 급식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 시설 설비비. 예, 이것이 급식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어떤 시책을 강구할 때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다음에 급식의 대상은 여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등국민, 고등기술, 특수학교, 대안학교,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법으로선 대안학교가 이제 추가가 됐었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중고 고등국민 고등기술 특수 대안 산업체 부설 중고등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의무교육의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급식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짜고 또 아까 얘기했죠. 급식에 관한 경비, 뭐뭐 했다고 식품비, 급식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 시설 설비비죠.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 급식의 운영 및 지원 이런 사항으로 혹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총칙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다. 학교 급식 공급업자는 학교의 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행하는 자를 학교 급식 공급업자. 그리고 급식에 관한 경비는 아까 얘기했죠.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 그렇다면 식품비, 급식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 시설비, 급식 설비비. 그러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따져보면. 그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라. 그다음에 뭐 식생활 개선이나 전통 식문화 개선을 위한 그러한 뭐 강구를 한다. 대책을 강구한다. 급식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 기술학교, 근로청소년에 따른 특별학급,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학교 급식 위원회는 학교 급식을 계획을 하고 급식 경비 지원 그리고 그 바깥에 교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결의합니다. 자, 급식위의 구성이 있어요. 위원장은 부교육
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이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들어와 있고 학부모 들어가 있고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간사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운영 원칙사항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시를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급식을 우리 학교는 실시하겠습니다. 개시 보고할 때는 기본 조건은 무엇이다?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식 시설 설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추고서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맞춰야 되죠. 그 기준에 맞춰서 갖추고, 하지만 여기에도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예외를 인정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의 시설과 설비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설비 기준이 있고 또 굉장히 자재구레한 규칙들이 많은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상식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급식 시설과 설비에는 조리장, 조리하는 시설, 조리하는 곳, 식품을 보관하는 곳, 그다음에 급식을 관리하는 곳, 그다음에 편의 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것이 급식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리장, 식품 보관실, 급식 관리실, 편의 시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조리장의 불의 밝기는 220. 그리고 검수 구역은 더 밝죠. 540. 네. 냉장고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를 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상식적,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식적인 부분들이니까요. 만약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위생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않는 것을 잘 알고만 계신다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임명돼야 된다. 그래서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그리고 위생 안전 작업 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그리고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 부담입니다. 경비 부담은 급식시설 설비비는 학교 설립자 혹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시설과 설비는 학부모님의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학교 설립자나 학교장이 돈을 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식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설립 경영자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일부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식품비는 누구다? 보호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정부가 할 일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경비 부담 다시 정리하면 급식 시설 설비는 누가? 설립자, 학교장, 그 다음에 운영비, 설립 학교장 플러스 학부모 가능, 그 다음에 식품비, 보호자. 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플러스 지자체,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원 가능. 네.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학교 급식 관리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식재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수산, 축산, 뭐 수산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별표해서 이것들을 다 세세하게 이제 해놨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쌀은 1년 이상 묵으면 안 돼요. 1년 이상 묵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선한 쌀을. 그다음에 축산물입니다. 축산물은 품질관리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도축하거나 처리하거나 가공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했어. 그다음에 쇠고기는 3등급 이상, 한우나 유구를 사용해라. 쇠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2등급, 닭고기는 1등급, 계란은 2등급, 오리 1등급입니다. 예외사항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벽지나 아니면 섬 뭐 이런 데서 있을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품질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쇠고기 3등급, 돼지는 2등급, 닭고기는 1등급, 계란 2등급, 오리 1등급, 쌀은 1년은 안 돼요. 1년 이상 안 돼. 자, 영양 관리입니다. 전통식문화를 개선할 수가 있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라. 그리고 염분, 유지, 당분 그런 첨가물 이런 것을 과다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연식품 아니면 계절식품을 사용하여라.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라. 그 다음에 영양관리 기준표에 따라서 식단을 작성을 해라. 이것이 영양관리 부분입니다. 전통식문화 뭐 어려운 거 없죠. 다양한 식재료 사용해라. 염분, 유지, 당분, 첨가물 과다 사용 금지. 자연식품, 계절식품 그리고 다양한 조리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이 위생 안전관리 역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생 안전관리도 굉장히 그 별표로 해갖고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급식식품의 취급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6개월에 1회 자 이것은 설명을 했겠지만 식품위생법하고 다르죠. 식품위생법은 1년에 1회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법에는 6개월에 1회죠. 근데 급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 법을 지켜야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은 상위법 누가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없어요. 이건 서로 같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내가 급식 일을 하면 급식법을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취급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은 급식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결핵은 1년 1회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검사 기록지는 문서 2년 동안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작업 때는 땅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60cm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냉장 해동식품은 냉장 해동은 10도씨 이하를 의미하고 흐르는 물에서의 해동은 21도씨 이하에서 하는 것이 원칙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열할 때 조리의 식품 중심 부의 온도는 75도씨 만일 폐류는 85도씨 이상입니다. 그리고 1분 이상 가열을 하여라. 그리고 만약 온도 관리가 안 되는 배식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조리가 된 이후에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건 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식생활 지도입니다. 학교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통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식생활을 지도하고 보호자에게도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라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영양상담의 대상입니다.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서 영양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외우셔야 돼요.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 학생. 다음 중 영양상담 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운영 방식입니다. 급식은 직접 운영하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으로서 위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의 선정과 식재료 어떤 식재료 만들까 선정, 구매, 검수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위탁한 그러한 회사와 결탁이 돼갖고 엉뚱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정한 것하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선정, 구매, 검수는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불가피한 경우가 또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은 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급식비 사용 비율은 학부모에게 공개를 원칙입니다. 급식비, 시설 설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급식비. 왜? 이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급식비 사용 비율은 학부모에게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 관련 서류 3년 비치입니다. 문서가 뭐가 있어요? 뭐 명세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년 동안 비치. 이거는 2년 보관이죠. 2년 보관. 이건 3년 비치. 자, 그 다음에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주사항으로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같은 것들은 표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단표에다가
일주일 뭐 월간 식단표 그래갖고 얘네들의 알레르기 표시를 1부터 2, 3, 4, 5, 6, 7, 8, 9, 10, 뭐 18개인가 그렇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찬은 1번,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서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식품들이 이 안에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줍니다. 자, 이것은 가정통신문으로도 배포가 되기도 하고요. 급식시설에는 그 벽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그 문 앞에다가 이것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생산되어지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를 해갖고 이 판매된 금액을 식재료의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조에 있는 사항들이고요. 자, 여기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양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에너지, 전체 에너지, 한 끼 식사죠.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양, 비타민,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만약 여기서 이제 900으로 이제 뭐 667로 되어 있었다면은 667 플러스 마이너스 6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제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55에서 70,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이런 비율로 식단을 구성을 할 것. 그 다음에 단백질로서의 그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20%를 넘지 말도록 그 다음에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권장량 이상, 최소 평균 필요량 이상 제공할 것. 자, 학교 급식의 운영평가도 하게 되는데 운영평가의 방식은 학교 급식의 위생,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역량,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요. 학교의 식생활 지도 그리고 역량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받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자가 이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의 요소로도 들어가고요. 급식 예산의 편성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 그밖에 평가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운영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마지막 5장입니다. 벌칙에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와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7년,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은 5년, 그리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3년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나머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만일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나왔는데 출입검사, 열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이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식품관계법규 중에서 학교급식법 1장부터 5장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이 부분들을 풀어서 한 그런 동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